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2고요.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는 영들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도함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속도 내용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요 뒤쪽 파트 있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시거나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사실 물리학 내용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속도, 가속도에 못 맞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걸 엄청 깊게 막 물리학적으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라는 것이 아니라 미분의 관점에서 한번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를 뭔가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쉬운 파트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정형화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뭐 맥락 문구들 자체가 워낙 딱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문구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나서 문제 적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속도 가속도 파트입니다. 그 더더욱 중요한 게요. 우리가 다음 단원이 바로 적분인데요. 적분에서도요, 맨 마지막 내용이 요 속도 가속도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도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교과서 100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1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위치, 속도, 가속도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물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절대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용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위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위치 함수를 보통은 뭐 xt 혹은 ft라고 쓰기도 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velocity 앞자리까지 따가지고 v터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 가속도 같은 경우는 acceleration이라고 부르게 돼서 보통 at라고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함수 다시 한번 미분해주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거? 그러면 속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 위치 함수 미분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속도는 결국 vt의 도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일단 요 관계를 반드시 겪어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단은 적분이거든요. 적분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적분의 관점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가속도도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특히 더더욱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위치하고 속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속도라는 거는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수학수에서는요,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1차원, 그냥 축 위에서, X축 위에서 혹은 Y축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저는요, 한번 X축 위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축이 똑같아요, 사실 보게 되면요. 일단 한번 축을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어떤 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속도가 0보다 크다 생각해 볼게요. 속도가 뭐였죠? 위치에 대한 도함수였거든요. 이것이 0보다 크대요. 즉, 도함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인 거죠? 도함수가 0보다 크다? 함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즉, 위치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위치가 증가한다? 위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죠? 그쵸. 점피가 원래 여기 있었어. 위치가 증가해요. 그냥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야 위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속도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떤 뜻인 거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유식한 말로는 이거를 양의 방향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된 겁니다. 양의 방향 움직인다. 됐죠? 요 방향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 속도가요. 0보다 작아요. x 프라임 t 즉 위치는 도함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유식한 말 뭐라 부르게 되냐면 얘는 음이 방향을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향을 보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추가적으로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가끔씩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게요. 자,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점을 기준해가지고 양의 방향 그리고 음의 방향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계속 양의 방향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계속 음의 방향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양의 방향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봅시다. 내가 이 점이 양의 방향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인 거냐면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음의 방향 움직이는 뜻은 어떤 뜻인 거냐면 속도가 음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방향 바꾸는 순간 이 순간에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0보다 계속 컸다가 갑자기 0만 훅 작아질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0을 찍어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운동 방향 바꾼다는 말은 어떤 뜻인 거냐면요. 속도가 0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로는 속도가 0이라는 거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추가적으로요, 연대 간혹 문제에서 이제 속력을 물어볼 때 있습니다. 속력. 자, 속력이라는 건요, 속도가 비슷한 말인데요. 속도는요, 값을 여러 개라기보다는 양수도 가능하고요, 음수도 가능했어요. 그쵸? 그런데 속력이라는 건요, 항상 얘네 양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속력을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얘는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양수로 만들자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그것의 관계를 그리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꼭 기억하고 나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요. X가 3분의 T세제곱만 4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쵸?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를 지금 천천히 구해봐야겠죠. 그쵸? 자,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요. T는 3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속도, 가속도 먼저 구해야겠죠. 그쵸? 자,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 함수부터 구해볼까요? 얘는 뭐 하자? 위치를 미분하자. 그쵸? 자, 미분해주게 되면 t제곱만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가속도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뭐다? 속도를 미분한 거다. 그쵸? 따라서 v't가 되겠죠? 자, 결국 얘는 t제곱만 4를 미분하자는 거가 되겠네요. 미분해주게 되면 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다 3일 때 속도래요. 그쵸? 그러면 v3은 얼마다? 9 빼기 4에서 5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속도 3대입 해주게 되면 6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같이 가보겠습니다. 나왔죠? 뭐라고 나와있죠? 그쵸?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나와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라고요? 속도가 얼마? 0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속도가 지금 t제곱 빼기 4였으니까 결국 속도, 그러니까 결국 t제곱 빼기 4가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자, 이거 인수분해주게 되면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거나 혹은 t가 2가 되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t는요, 뭐냐면 지금 문 다시 읽어보시면요. 시각 t예요, 시각 t. 거기 때문에 t는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불가한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t는 2라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전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의 수평의 표면에서요, 10m/s의 속도로 수직을 위로 던져 올린 돌의 t초 높이가요, x는 10t-2t제곱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려 합니다. 일단은 돌이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이게 무슨 말일까? 최고 높이? 처음 들어본 말인데. 한번 일단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자, 근데 딱 여기가 지금 보면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돌을 던졌어요. 이렇게 쭉 던졌습니다. 던지고 딱 최고 높이 찍은 다음에 다시 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볼게요. 공이요. 던졌어요. 던지면 위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다가 언제 다시 감소하는 거죠? 그쵸? 최고를 찍고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위치가. 그게 무슨 말이죠? 위치가 증가했다가 위치가 감소해? 속도가 0보다 컸다가 0보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아, 결국 첫 번째 문제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되셨죠? 즉 그때의 시간하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분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 되는 거예요. 왜? 문제에선 지금 위치가 젖었기 때문에. 그쵸? 자, 같이 한번 속도 거치 구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속도 vt는요 결국 xt를 미분하자. 미분해주게 되면 10-4t가 될 것이고 얘가 그러면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 따라서 t가 얼마나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t가 2분의 5. 자, 그러면 그때 t가 구했어요. 이제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를 구해야 돼요. 결국 다시 뭘 구하자? x 2분의 5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쵸?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가 되는 것이죠. 자, 계산해 보시면 약분돼서 여기는 5, 5, 2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어서 정답 얼마다? 2분의 25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이 화성의 표면에 닿는 순간 속도를 구하래요. 표면에 닿는 순간?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거죠. 공이 떨어져가지고요. 딱 여기 표면에 닿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래요. 자, 표면이라는 거는 위치가 얼마죠? 0이죠. 즉, 얘는 무슨 말인 거예요? 위치가 0일 때 속도를 구하는 뜻인 거죠. 되셨나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결국 위치가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뭐였었냐면 10t-2t 제곱이었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럼 2t 곱하기 5-t가 되어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t가 0이거나 혹은 t가 5가 되겠죠. 근데 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속도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V5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V5는 어떻게 된다? V5는 10-20이어서 마이너스 10이라, 마이너스 10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항상 봤던 표현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림을 그려보셔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판단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저거는요,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키가 1.7m인 루디가 높이가 3.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1.5m/s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루디가 출발한 지 t초 그림자 길이를 xm 할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보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이제 볼까 생각해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루디가 처음에는요,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원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루디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초당 1.5m만큼 걸어가고 있대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인 거냐면, 1초가 지나면 여기서 1.5m, 1초 정도 지나면 1.5m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게 되면, 루디가 처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걷게 되면요, t초 후에 걸어간 거리 얼마가 될까요? 그쵸. 1초 때는 1.5고 2초 때는 3m가 될 것이고 3초일 때는 4.5m 될 거니까 당연히 거리는 1.5t겠죠. 1.5t. 그쵸. 그럼 정리해보시면 결국 여기가 정리를 해보시면 네, 여기가 결국 1.5t가 되는 거예요. 여기 1.5t. 되셨죠? 그다음 이제 뭘 사용을 해줘야 될까요? 네, 아마 좀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마 좀 안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볼게요. 한번.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볼게요. 지표면에서 당연히 가로등은 수직일 것이고요. 루디도 당연히 지표면에서 수직을 이루면서 걸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도가 같아요. 이게 뭐죠? 닮음. 무슨 닮음? 그쵸. 두 개의 밑깔 같은 거니까 A의 닮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닮음비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이제 보는 거예요. 몇 대면? 그쵸. 지금 높이 길이가 1.7 대 3.4인 거니까 1대 2요. 1대 2. 그쵸. 자, 그러면 이 1대 2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요. 1대 2는 정리해보면 1대 2라는 거는 일단 1이 오면 1이지 뭐냐 요거예요. 요거 1이. 그러면 어떤 거 대응하는 변은 x겠죠. 그쵸. x 대 2는 뭐냐 2는 3.4야. 그죠. 3.4. 3.4에 대응하는 거 뭐냐면 밑변은 전체죠. 결국 x 더하기 1.5t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따라서 얘는 2x는 x 더하기 1.5t여서 따라서 x는 얼마다 1.5t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네. 자, 활동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가로등사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 거리를요. FT 미터 할 때 FT를 구하래요. 사실 얘는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표시해 볼게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래요. 아까 구했죠. 뭐였냐면 얘는 아까 봤다시피 얘는 결국 FT라는 거는 x 더하기 1.5t가 되는 건데 x가 뭐냐면 지금 1.5t였거든요. 첫 번째 문제에서 결국에는 1.5t를 두 번 더해주는 거네요. 그쵸? 따라서 얼마다 얘는 3t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래요. 그 무슨 말 거냐면 결국 그림자 끝은 여기요. 그쵸? 요 지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는 뭐가 일단 위치가 뭐였어요? 저 그림자의 위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왜? 그림자의 거리였거든요. 결국 그림자의 위치거든요. 위치. 맞나요? 결국에는 위치가 줘졌으니까 이거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속도는 뭐가 된다? 그쵸? 얘는 VT가 되는 건데 얘는 F'T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3m/s 속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위치, 속도, 가속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 좀 깊게 더 알려면 사실 물리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다 보니까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과서 개념 정도로만 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마 문제를 푸실 때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들, 그래서 위치 미분은 속도가 되는 것이고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간혹 이제 문제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도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이런 식으로 그 표현에 친절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혹은 운동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혹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시간은요 이제 우리 2-2단의 모두 끝이 나가지고요 중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엄청 길었죠. 그쵸?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접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리고 그래프, 방부등식, 이제 속도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함수의 내용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3학년 가셔서도요, 이제, 수능을 공부하시겠죠. 수능에서도 실제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 4,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정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까지 좀 잘 해주신다면, 도함수 활용해서는 큰 문제 없을 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잘 복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원 문제 풀이 한번 미리 한번 문제 풀어보신 거 추천드립니다. 한 18문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를 한번 시간 잡아보시고, 시간 50분 정도 잡아보신 다음에 풀고 나서 한번 다 맞춰보시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본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중단원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